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은 워드 임베딩 실습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한글 워드 임베딩 실습입니다. 영어가 아니고. 먼저 워드 임베딩 실습을 하려면 대용량 한글 텍스트가 필요하거든요. 대용량 한글 텍스트는 참, 이 네이버 카페 게시글은 NLP 강의 45번 게시글이 되겠습니다. 음, 먼저 대용량 한글 텍스트 파일이 필요한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준비하기 편의를 위해서 60번 글에 보시면 대용량 한글 텍스트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1, 2, 3, 4, 5, 6, 7, 19번까지 현재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 중에서 1번 글이 한글 위키피디아 말뭉치입니다. 위키피디아 말뭉치는 오픈된 텍스트들 중에서 비교적 매우 대용량 규모로 텍스트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그 자원이거든요. 언어 자원인데요. 그래서 여기 dumpwikimedia.org 여기에 가시면은 직접 최근에 있는 2021년부터 23년까지 이렇게 최신 위키 말뭉치들을 각국 언어별로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의 수업 편의를 위해서 제가 미리 한글 위키를 다운받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 NLP 국민 서버에 올려놨는데요. 여기 이제 KS 완성형 한글로 된 텍스트 파일 하나가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유니코드를 주로 사용하시잖아요. 유니코드 UTF-8. UTF-8로 된 위키 텍스트는 이 두 번째 zip 파일에 있습니다. 이 두 번째 zip 파일에서 코어 위키 텍스트를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NLP 공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문서 분류 말뭉치라든지 한국어 뉴스 말뭉치라든지 세종 말뭉치 이제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IT 분야 뉴스들도 있고요. 유사 신문 기사를 한 380여 개 모아놓은 것도 있고요. 특허 문서도 있고, 이교태 칼럼만 모아놓은 것도 있고, 네이버 영화평 데이터들도 있고요. 일베 데이터, 일베 댓글 데이터 셋도 있습니다. 한 100만 개 댓글 문장들. 캐글 컴피티션도 URL을 링크해놨고요. 그 감정 분석 데이터셋을 한국어는 그 구축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구축이 쉽지 않은데 영어권에서 이미 잘 구축해 놓은 것을 한국어로 번역해 놓은 그 감정 분석 데이터셋하고 또 하나 더 있네요. 센티먼트 트리뱅크 형태로 된 감정 데이터셋이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필요하신 분들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19번은 한국 법률 문장, 민법, 형법, 뭐 등등 이런 것에 한 70만 문장 정도에 대한 한국어 법률 44편 대부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네, 어쨌든 한영 번역된 코퍼스에서 가져왔는데요. 네, 영어도 있고 한국어도 있고. 네, 이렇게 하여튼 우리는 여기서 이제 위키피디아 말뭉치를 먼저 다운로드 받으셔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압축 파일에 있는 이 파일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형태수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위키 텍스트 말뭉치가 한 1000만 월드 이상 됩니다. 그래서 꽤 큰 규모죠. 보통 우리가 NLP 처리할 때, 어느 정도 한글 텍스트가 좀 충분한 용량인가 하는 논의들이 많이 있는데요. 요즘 통상적으로 한 1000만 월드 이상 정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장 수로는 이제 100만 문장 내외, 뭐한 7, 80문장 이상, 50만 문장 이상 정도가 돼요. 그 정도 규모인데 위키 텍스트가 마침 그 정도 되는 규모여서 우리가 실습하기에 좋은 그런 텍스트가 되겠네요. 네, 다음에 이제 우리 지난 수업 시간에 했었는데 유니코드하고 완성형 CP 구사구하고 코드 변환을 해야 될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때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아이컨블 라이브러리이고요. 이 아이컨블 라이브러리는 구글링 하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설치할 수 있는데 관련 자료들을 이 게시글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제 GNU CC++ 컴파일러를 설치해서 C 언어 코딩할 때 개발할 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 아이컨브 설치는 여기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뭐 윈도우용, 리눅스용, 매cin토시용 다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아이컨브 라이브를 설치를 하시고 사용 방법은 여기 있네요. 또 저는 이제 VI 에디터를 종종 사용하기 때문에 VI가 뭐 요즘 VIM이라고 되어 있는데 VI 사용해 보시면 매우 편리하고 좋은 점들이 많습니다. 네. 시간 날 때 한번 꼭 사용해 보는 것을 강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NLP를 하다 보면은 텍스트 파일을 16진수로 보고 싶은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리눅스에서는 OD라는 명령이 있는데 윈도우에서는 제공되지 않아서 그래서 간단히 C 파일 만들어 놓은 거고요. 네, 어쨌든 여기서 이제 우리 아이컨브 설치하셨지요? 네, 그렇게 한글 코드 변환. 네, 한글 코드 변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위키 텍스트를 완성형으로 코드 변환을 하려다 보니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봤었거든요. 물론 이제 실제 해결 방법은 아이컨브에서 마이너스 C 옵션, 즉 유니코드 문자에 없는 문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위키피디아는 수식 같은 것도 있고 약간의 그림 같은 아이콘들도 있고 이렇거든요. 뭐 미적분 기호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러다가 유니코드에 속하지 않는 이런 문자들도 사용된 경우가 있어서 그런 문자들을 만나면 이 아이컨브가 변환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유니코드 문자가 아닌 것들은 제거하도록 하는 옵션이 마이너스 C 옵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마이너스 C 옵션을 주어서 지금 코 위키 텍스트, 이게 UTF-8로 인코딩된 텍스트이기 때문에 from 코드를 UTF-8, to 코드를 CP949, 케이스 완성형으로 해서 이 입력 파일을 입출력 방향 전환을 통해서 이렇게 코 위키 cp949.txt로 변환을 했습니다. 뭐 나중에 이제 반대로 완성형을 UTF-8로 변환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기 참고로 한번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네, 혹시 이제 아이컨브 코드 변환하는 게 마음에 안 들 경우, 내 마음대로 뭔가 하고 싶은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kconv.exe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코드 컨버터는 제가 예전에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던 것을 정리해서 올려놓은 거거든요. 사용법은 간략하게 쓰여 있는데 잠깐 볼까요? 음, 네, 입력 텍스트 파일의 한글 코드를 자동으로 디텍션하는 기능도 있네요. 여기 사용법에 대해서 간략히 되어 있고요. 이 윈도형 실행 파일, kconv라고, 여기 kconv2로 해놨네. kconv2가 있는데, 여기 첨부 파일을 보시면 있거든요. kconv.exe도 있고, kconv2.exe도 있고요. 이 소스, C 언어 소스 코드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C 언어 소스 코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디테일하게 코드 변환이 잘 안 되거나 또는 특정 코드를 뭐 뭔가 다르게 변환하고 싶다든지 이렇게 사용하고 싶으면 물론 이제 C 언어로 되어 있어서 사용을 좀 할 줄 알아야 될 텐데 네. 이 Kconv 소스 코드를 사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한글 코드 변환 방법 중에는 파이썬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코드 변환하셔도 돼요. 파이썬으로 UTF-8로 텍스트 파일을 읽어서 CPU940으로 저장하시면 되는 거죠. 또 반대도 해도 되고요. CPU940으로 된 완성형 텍스트를 읽어서 UTF-8로 저장하는 방법도 있겠죠. 또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윈도우 메모장이라든지 파워 에디터, 울트라 에디터, 또 어떤 에디터가 있나요? 다른 아크로 에디터라든지 이런 파워 에디터에서 텍스트 파일을 읽어오면 이 오토 디텍션에 의해서 완성형 또는 UTF 파일 텍스트를 오픈을 해주거든요. 그때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내가 원하는 뭐 완성형이든 UTF-16이든 원하는 코드로 저장을 하는 방법에 의해서
코드 변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제가 이 1100만 어절 규모의 위키 텍스트, 한글 텍스트를 윈도우 메모장에서 열어봤더니 제 PC에서는 열리질 않더라고요. 왜냐면 이 파일 크기가 한 3, 400메가 정도 되거든요. 파일이 너무 커서 윈도우 메모장에서는 편집을 할 수가 없나 봐요. 어쨌든 우리는 아이컨부의 마이너스 C 옵션을 이용해서 이렇게 변환을 할 거고요. 자, 이렇게 변환을 해서 UTF-8을 완성형 한글 코드로 변환한 요 파일을 가지고 형태수 분석을 할 겁니다. 형태수 분석은 윈도우 버전의 KLT 2000 형태수 분석기를 사용할 거고요. 이 형태수 분석기가 CP940, 그래서 완성형으로 입출력을 하기 때문에 위키 텍스트를 CP940으로 코드 변환을 했던 것이고요. 지난 수업 시간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41번 글에서 형태수 분석기를 다운받아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여기 맨 앞에 있죠? KLT 2000 테스트 버전 .zip 압축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이것을 윈도우 CMD 창에서 실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자, 형태 분석기를 다운받는 과정, 이 과정들, 이 파일 다운받는 과정에 생략을 하고 실제 실습 내용을 순서대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윈도우용 형태수 분석기, KLT 2000 형태수 분석기를 다운받으면 지난 시간에 그 형태 비교에서 말씀드렸죠. 코어 NL파이의 꼬꼬마보다 100배쯤 빠르고요. 즉 100시간 걸릴 걸 1시간 만에 분석할 수 있었죠. 100분 걸릴 걸 1시간 만에. 그 커넬파이의 OKT보다도 10배 이상 빠르고 10시간 동안 분석해야 될 걸 1시간 또는 10분 걸릴 걸 1분 만에 분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용량 한글 텍스트의 형태수 분석이 필요한 경우는 꼭 이 KLT 2000 형태수 분석기를 윈도우 CMD 창에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형태수 분석기에 실행 파일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인덱스 2018.exe 벌써 5년 전에 만든 실행 파일이네요. 2018년. 어쨌든 인덱스 2018.2 5년 전에 만들었는데 왜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안 했을까요? 5년 동안에 제가 열심히 홍보를 했는데 뭐 그건 그렇고 네, 인덱스 2018.exe를 사용해서 조금 전에 위키 텍스트를 CP940 완성형으로 변환해놨죠? 이것을 분석해서 결과를 커위키 KMA CP940으로 받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아이컨브를 이용해서 다시 이것을 UTF-8로 변환을 한번 할 거고요. 네,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 파일이 준비가 된 다음에 워드 임베딩을 할 건데요. 이 파일은 네, 위키 텍스트 1100만 어절규에서 조사 어미를 분리해내고 주로 명사, 동사 등 주요 품사 시퀀스로 텍스트를 마련해 놓은 것이지요. 네. 한글은 좀 복잡해요. 만약 여러분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영어 워드 임베딩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영어 워드 임베딩은 굳이 뭐 이런 과정이 필요 없죠. 형태 분석할 것도 없고 바로 그냥 준비된 텍스트, 영어 위키 텍스트가 있다고 하자. 이 영어 위키 텍스트를 그대로 이용해서 임베딩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한글은 언어의 특성상 형태수 분석도 하고 코드 변환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네요. 네, 이렇게 준비가 되면 그러면 이제 네, 여기에 wv-train.py 이 파이썬 코드 트레이닝 소스 코드하고요. 테스트용 소스 코드 워드 임베딩 두 개의 파이썬 코드가 있습니다. 이걸 다운받아 놓으세요. 네,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심플하게 그냥 실행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트레이닝 방금 전에 준비해놨던 코어 위키 텍스트 형태수 분석한 거 그것을 어, 이 train.py로 실행만 해주면 그러면 이 트레이닝 결과를 즉 워드 임베딩 결과를 모델 파일 이걸로 저장을 할 겁니다. 저장할 거고 그러면 이 모델 파일이 만들어져 있으면 이 모델 파일을 이용해서
test.py를 가지고 실습을 하려고 하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 여기 워드 임베딩 모델을 웹 데모로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예전에 몇 년 됐는데 그래서 클릭하시면 이렇게 데모 사이트가 나오고요. 이 데모 사이트에는 뭐 형태수 분석이라든지 색이나 추출, 국화명사 분해, 요 문서 분류, 자동 띄어쓰기, 무좀 파서, 시 생성하는 것도 있네요. 이 연구 결과로. 어쨌든 여기에 워드 임베딩으로 워드 투백하고 패스트 텍스트 알고리즘으로 구현된 워드 임베딩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 디폴트로 패스트 텍스트를 설정해놨네요.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으니까 이 중에서 뭐 KCC 150으로 워드 투백으로 한번 해볼까요? 예, 여기 데모가 쉽게 여왕에다가 플러스 남자를 하고 여기 있는 대로 여기서 여자 벡터를 빼면 즉 여왕 벡터에서 남자 벡터를 더해주고 여자 벡터를 빼주면 벡터 덧셈 뺄셈 현상이죠. 여기요. 이렇게 하면은 가장 유사한 그런 내용의 유사한 단어들을 이렇게 해줍니다. 여기서 이런 데모 한 김에 서울의 산은 무엇일까요? 서울 벡터하고 산 벡터를 더해주면 그러면 인왕산이 나오네요. 다른 걸로 해볼까요? 그 남산이 나와야 되는데 패스트 텍스트를 하게 되면 남산이 나오네요. 그러면 제주도에 사는 언어를 넣어볼까요? 네, 한라산. 꽤 똑똑한 것 같아요. 예, KCC 이름으로 그랬을 때 그렇고. 음, 또, 네, 어쨌든 이렇게 해볼 수가 있고요. 하나 더 해볼까요? 어, 자, 영국의 수도를 제가 해봤었는데, 수도로 하게 되면 이게 수돗물의 수도가 있어서 이 결과가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텍스트에서 흔히 수도를 서울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영국 벡터하고 서울 벡터를 더하면 런던 벡터가 가장 유사한 벡터로 나오는 거죠. 중국에 중국 벡터하고 서울 벡터를 하면 베이징이 나오고 꽤 똘똘하죠? 패스트 텍스트로 한번 해볼까요? 네, 마찬가지네요. 키시스 460도 비슷하고요. 이렇게 워드 임베딩 데모를 벡터의 덧셈 뺄셈입니다. 여기에서 벡터의 덧셈을 할 때 이렇게 어, 이렇게 여기에다가 안 해주고 그냥 여기에다가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던 게 똑같은 거라서 다른 걸 뭘 해볼까요? 프랑스로 해볼까요? 프랑스 그러면 파리가 나오네요. 네, 이런 식으로 워드 임베딩 데모를 미리 보여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방금 전에 설명한 이 과정을 통해서 이 텍스트, 코어 위키 텍스트를 통해서 형태수 분석을 하고 또 임베딩 모델을 만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직접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화면으로 제가 교체를 할게요. 제가 미리 이렇게 오드 임베딩 폴더를 하나 마련해서 직접 실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제가 미리 다운도 받아놨거든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 가지 파일이 많아서 wiki text.txt 자, 368메가 정도 되네요. 확인해 볼까요? 사이즈를 저는 이제 워드 카운트 프로그램을 깔아놔서 WC 텍스트 파일을 주면 라인 수, 라인 수가 뭐 345만 라인인가요? 네. 그다음에 워드 수 1100만, 1112만 워드. 그다음에 문자는 한 360, 370메가 정도 되고요. 네, 어쨌든 1100만 워드 규모의 텍스트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볼까요? 내용 보일까요? 깨져서 보이죠? 왜 그렇죠? 네, 윈도우 CMD 창은
KS 완성형, 즉 MS 구사구, CP 구사구를 보일 CP 구사구 폰트로 코드로 보여주게 돼 있는데 이건 UTF-8로 돼 있기 때문에 어, 보이질 않는 거죠. 네,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이 UTF-8로 되어 있는 것을 아이컨브 코드 변환기를 이용해서 from 코드 UTF-8이고요. to 코드 CP949로 변환을 하는데 입출력 방향 전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for wiki 제가 이름을 뭐로 했었나요? 네, CP949 저기 있는 내용 그대로 똑같이 해주는 게 편하겠죠? 그게 네, 이렇게 코드 변환을 하겠습니다. 이게 한 360, 70메가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걸리네요. 그러면 자 방금 코위키 텍스트 이것에 대해서 확인해 볼까요? 이것도 이제 라인 수 345만 라인 이게 블랭크 라인도 좀 있어서 라인 수는 좀 많게 나와 있어요. 1110만 어절 그리고 사이즈가 많이 달라졌죠? 268로 아까 368 정도 됐는데 뭐 아시다시피 UTF-8은 3바이트로 한글이 인코딩되기 때문에 CPU 구산, 완성형 2바이트 인코딩 되는 것에 비해서 1.5배 차이가 나죠. 그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자, 이게 완성형 코드로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내용을 보시면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이 내용은 우리가 읽을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이제 1110만, 1000만 이상 어절에 대해서 위키 텍스트를 준비를 했고요. 다음 뭐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은 그 네이버 카페 글을 보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죠. 자, 형태수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인덱스 뭐 2018.exe를 이용해서 지금 어떤 텍스트로 위키 cp949.txt로 아웃풋 파일을 뭐로 할까요? 제가 네이버 카페에 적어놓은 그대로 했겠죠. KMA를 넣어서 cp949.txt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오버라이트를 해서 콘텐츠 분석을 할 거고요. 네. 그럼 1100만 어절에 대해서 이게 형태소 분석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꽤 많이 걸릴 것 같아요. 1100만. 네. 이걸 코NL파이의 꼬꼬마라든지 OKT로 분석했을 때 시간은 10배, 열 몇 배 걸릴 텐데. 네, 어쨌든 이게 1100만 원짜리를 초당 만씩 하면 1100초가 걸리고요. 초당 10만씩 하면 110초가 걸려요. 초당 10만. 그래서 110초면라고 한다면 초당 10만 개쯤 분석한다면 2분 가까이 걸리겠네요. 그래서 이 형태 분석기가 초당 10만 개 분석은 좀 어렵고요. 초당 한 5, 6만, 7, 8만 정도는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2분 내외, 2분에서 3분 정도 형태수 분석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음, 여러분들은 그 사이에 이제 또 형태수 분석 결과가 생성이 되면 워드 임베딩 모델을 트레이닝하고 테스트할 준비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제가 형태수 분석을 하는 동안에 미리 설명을 좀 할까요? 자, 미리 메모장에 train and test 두 개 파일, 파이썬 파일을 띄워놨거든요. 트레이닝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 메인 실행 부분인데요. 여기는 전부 다 코멘트 처리했으니까 모델 테스트하는 여기서 이 작업만 하면 되겠네요. 이 train.py, train.py에 텍스트 파일 큰 걸
우리는 위키 텍스트를 주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주어서 트레이닝을 하면 되는데요. 요 한글 위키 텍스트를 가지고 여기 그대로 줬네, 이렇게. k-mean tokens train 요 함수만 콜했네요. 이 함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위에 있는데요. 요 함수예요. 그 소스 코드는 간단하지요? 자, 위키 텍스트 파일, 형태수 분석 조사 범위가 분리된 그 위키 텍스트 파일을 받아서 자, 여기서 UTF-8로 오픈했네요. 네, 요 놈을 이용하면 요 커맨드는 CPU 구작으로 read에서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UTF-8이 편하니까 UTF-8로 인코딩 했었고 readlines에 의해서 전체 파일을 텍스트로 가져왔고 이 텍스트로부터 토큰 리스트를 만들 거예요. 이 텍스트는 문자 블랭크로 이렇게 쭉 시퀀스로 돼 있잖아요. 우리는 블랭크를 딜리미터로 해서 어절 분리를 해야 되죠. 단어 분리. 그 단어 분리 텍스트로부터 단어 분리 결과를 토큰즈의 단어 리스트로 저장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 여기 폼은 하나 가지고 해결됐네요. 센텐스를 스플릿해서 토큰즈에 어펜드 해가지고 이렇게 전체 1100만 어절 규모의 텍스트를 토큰 리스트, 워드 리스트로 만들었고요. 실제는 형태소 리스트겠죠? 네. 이 토큰즈를 가지고 이제 워드 투 백으로 트레이닝을 합니다. 이 트레이닝을 하려면은 먼저 여기 임포트가 돼 있어야 돼요. 임포트 할 때는 gensim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거든요. gensim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데 미리 gensim이 설치되어 있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커맨드 프롬프트에서 pip gensim으로 gensim이 설치된 다음에 이제 실행돼야 되는 거고요. 아, 지금 막 형태소 분석이 끝났네요. 아주 설명을 하고 나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워드 투백을 임포트를 하고 이 워드 투백을 이용해서 워드 투백의 워드 투백 함수 W가 대문자네요. 이 함수를 콜만 해주면 됩니다. 토큰스로, 컨텍스트로. 네, 이렇게 여기 있는 커뮤니티 사진 이걸로 디폴트 옵션으로 처리해도 되고요. 두 번째, 요 문장으로 실제 인베딩을 했는데, 이 문장은 이제 워드 투백 인베딩 할 때 옵션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옵션 세팅은 일단 sentences는 이 tokens로 줬고요. 벡터 사이즈를 300차원으로 줬네요. 이 벡터 사이즈는 이제 이 tokens에 출연한 모든 워드들에 대해서, 단어들에 대해서 인베딩 벡터를 만들 건데 그 벡터의 차원수를 300차원으로 한다는 거죠. 통상적으로 영어권에서는 한 250차원 정도를 많이 사용을 해요. 한국어에서는 300차원이나 이제 500차원을 쓰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이제 이 벡터 차원수를 몇 차원을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 500차원이 좋을지, 1000차원이 좋을지, 2000차원이 좋을지. 근데 이제 뭐 벡터 차원수가 너무 클 필요는 없으니까 피처 벡터죠. 피처 수를 한 300개 정도로만 해도 성능이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 차원수를 300차원을 했고 윈도우 크기를 5로 했다라는 것은 이제 이 워드 투백에서 워드 벡터를 만들 때, 여기서 컴퓨터 벡터 또는 노트북 벡터를 만들 때, 아, 그, 그 단어가 출연한 문장이 뭐 200개다. 그러면 200문장에서 노트북 중심으로 좌문맥, 우문맥, 워드들을 두 개씩 보게 되면 윈도우 사이즈가 5가 됩니다. 노트북 타겟 월드 하나하고 좌측에 두 개, 우측에 두 개까지. 여기까지만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노트북의 좌측 또는 우측에 출연한 이 단어들을 이용해서 벡터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윈도우 사이즈가 3이게 되면 왼쪽 워드 하나, 좌측 워드 하나, 우측 워드 하나만 볼 거고요.
윈도우 사이즈가 7이 되게 되면 좌측 3개, 우측 3개 이렇게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윈도우 사이즈를 5를 많이 사용합니다. 만약 형태수 분석을 할 때 조사 의미를 제거하지 않았다면, 음, 어, 예를 들어서 노트북은 내가 가지고 있는 노트북은 뭐 CPU가 더블 코어다 있다면 노트북하고 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렇게 되면 있는 노트북은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조사 의미가 윈도우 사이즈 하나씩을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윈도우 사이즈를 더 늘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음, 보여드릴 때는 형태수 분석기에서 조사 의미를 제거해 버렸거든요. 제거했기 때문에 윈도우 사이즈가 5 정도 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네, 다음은 이 빈도수인데요. 미니멈 빈도수, 민 카운트를 2로 했다는 얘기는 2 이상, 빈도수 2 이상인 것에 대해서만 벡터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죠. 즉, 빈도 1인 것은 무시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workers를 4로 한 것은 여러분들 뭐 PC 노트북들이 요즘 CPU가 더블 코어, 뭐 듀얼 코어, 쿼드 코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듀얼 코어인 경우에는 워커스를 2개로 빠르겠죠? 속도가. 어, 제 컴퓨터는 쿼드 코어이기 때문에 워커스를 4로 해서 동시에 CPU 안에서 4개의 작을 동시에 되도록 빠르게 하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하여튼 간에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인자들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 심플하게 자, 토큰 리스트를 주면 단어 리스트를 주면 워드투백이 트레이닝을 해서 인베딩 벡터를 만들어서 모델로 지금 결과를 받았죠. 모델.save에 의해서 모델 파일 이름을 주면 그 파일 이름으로 파일을 저장해 주게 됩니다. 모델 파일을. 저는 여기서 이제 모델 파일 이름을 원래 파일 이름에서 확장자를 텍스트를 모델로 바꿨고요. 앞부분에 word to back 마이너스를 추가해서 파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파일로 모델 파일을 생성을 해줄 거예요. 이게 끝입니다. 여기까지 어, word to back 트레이닝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자, 여기 다시 이제 아까 형태수 분석을 하고 있었잖아요. 인덱스 2018 형태수 분석이 끝났죠? 그러면 잘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형태소들을 어떻게 추출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은는이가 을을 같은 동사 부분은 이렇게 다로만 만들어서 다를 분리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러고 이렇게 조사미를 분리하고 명사, 동사, 부사 등 이렇게 중요한 형태소들만 시퀀스로 출력하게끔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것이 형태소 개수가 아까 1100만 어절이었는데 400만 형태소네요. 불필요한 것들을 제외하고 나니까 400만 개의 형태소 시퀀스 파일 크기는 209메가 정도 되고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워드 인베딩을 해야 되잖아요. 네, 워드 인베딩 하려면 그 전에 이놈을 마이너스 C 마이너스 from code CP949부터 to code UTF-8로 변환할 거예요. 어, 저게 insert 버튼이 잘못 눌려가지고 자, RH 이것으로부터 아까 파일 이름을 뭘로 하기로 했었죠? 여기에 코 키네이 CP949 대신 UTF-8.txt로 변환을 하자. 한 다음에 이게 왜 에러가 나왔을까요? 네, 여기
타이핑 잘못했네요. UTF 8이어야 되는데, 이제 8에 타이핑이 들어있었네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시간이 조금 걸리죠, 몇 초. 네, 끝났어요. 또 UTF-8로 변환된 이것은 어차피 CMD창에서는 볼 수가 없으니까 파일 사이즈만 한번 확인해보고 아까 405, 400만 상태에서 시퀀스였었죠? 파일 사이즈는 200메가 있는데 281.5배 정도 증가했네요. 네. 자, 이것을 가지고 이제 조금 전에 설명했던 WV train.py 부터 wiki KMA UTF 8.txt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하겠습니다. 트레이닝을 할 때도 이것도 한 2, 3분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동안에, 즉 인베딩 벡터를 만드는 동안에 다시 저쪽에 가서 소스 코드를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어, 메모장으로 설명을 해야 되죠. 저를 다시 공유를 바꾸고요. 트레이닝, train.py 설명했었죠. 이제 트레이닝 끝나고 나면은 좀 전에 그 점 모델, 그래서 모델 점 세이브에 의해서 alt 100 마이너스 점 모델 이게 생성이 될 거예요. 여기서 하는 것은 그걸로 끝이니까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이 모델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려면 여기 코멘트 처리해 놓은 이 부분 샵을 다 삭제를 하면 이제 어, 벡터들을 이제 출력해 볼 수 있어요. 그 설명을 먼저 해야겠네요. 자, 위키 텍스트 가지고 400만 형태소 시퀀스 가지고 모델을 만들었어요. 인베딩 모델을. 그러면 배우라는 단어의 벡터는 어떻게 되지? 이게 이제 이 model.wv.getVector 함수를 사용하면은 벡터를 실제 프린트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벡터의 차원수는 얼마였던가요? 네, 여기서 아까 300차원이었죠? 뭐 여배우에 대해서도 벡터를 출력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미 두 개 벡터의 유사도, 벡터 유사도는 이제 코사인 유사도로 계산을 하는데 여기서 model.wv.similarity 함수를 이용하면 두 개 단어 벡터의 유사도,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얘가 이제 배우 남자 여배우 걔를 그 유사도 계산을 해봤고요. 다음은 most similar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가장 유사한 벡터들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는 이 포지티브 남자 벡터의 가장 유사한 벡터들을 탑 n 5를 줬죠. 5개만 출력해다오. 남자 벡터하고 다른 모든 벡터들하고 유사도를 계산했을 때 유사도가 가장 높은 탑 n개, 여기서는 5개를 출력해 주는 거죠. 이 most similar 단어들을 출력하는 것은 기능이 조금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벡터만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포지티브 안에 2개 이상을 콤마로 구별해서 써주면 이 벡터들을 더해주고요. 남자 벡터 더하기 여자 벡터. 네거티브에 써준 단어들의 벡터 값은 빼주거든요. 아까 이제 워드 임베딩 서울 플러스 3 해봤었잖아요. 이제 프랑스 플러스 서울 그러면 파리가 출생 갔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를 이용해서 그 데모 프로그램 만든 거거든요. 남자 벡터 더하기 여자 벡터 빼기 배우 벡터하고 이 벡터하고 가장 유사도가 높은 탑 n개 5개를 출력해보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 테스트하는 내용까지 설명을 했네요. 여기에 있는 내용인데 test.py에 있는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인베딩 모델을 아까 만들었었잖아요. 그러면 이
테스트 파일을 이용해서 어, 워드2백 어쩌고저쩌고 점 모델을 이 워드2백 임베딩 모델로부터 이 모델을 로드할 때는 물론 당연히 이 젠심을 인포트로부터 젠심 라이브러리에서 워드2백을 임포트를 해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워드2백로부터 모델 파일을 로드를 해야 돼요. 웹점 로드. 모델 파일 이름을 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하기로 했죠. 이렇게. sysargv1.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준 텍스트 파일 이름, 모델 파일 이름으로 로딩을 해서, 여기서 로딩을 해서, 이 모델을 가지고 이제 조금 전에 설명했던 이 내용으로 이렇게 보냈지. 네. 테스트 해보는 것은 쉽지요. 이렇게 워드2백을 이용해서 임베딩을 하고 테스트를 실제 여러분들이 해보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이 설명하는 동안에도 아직 그 트레이닝이 끝나지 않았네요. 제가 엊그저께 직접 준비하면서 해봤더니 한 3분 내외, 3, 4분 정도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동안에 그럼 저걸로 하면 되겠네요. 포스트백 데모를 보시면 되겠네요. 네이버 카페로 돌아가서 데모 사이트 가셔서 워드 임베딩으로 해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해보고 싶은 내용들을 여러 가지로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서울의 강은 무엇인가요? 아하, 패스트 텍스트는 좀 만족스러운 대답을 못 주네요. 서울, 워츠백 1호봉도 마찬가지네. 한강이 나와야 될 텐데요. 왜 그럴까요? 음, 그러면, 어디, 수산의 강도 그렇게 나오려나? 어허, 네, 우리가 꼭 원하는 결과만 얻을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음, 우리가, 여기 워드2백으로 지금 실습을 하고 있는데, 워드 임베딩 기법이 워드2백 외에도, 여기 있는 패스트 텍스트라든지, 글로브라든지 몇 가지가 더 있잖아요. 주로 이제 패스트 텍스트하고 워드2백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두 가지 이 임베딩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일단 워드2백은 기본적으로 트레이닝 텍스트에 있는, 트레이닝 텍스트에 있는 단어들만 벡터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신조어라든지 복합어, 예를 들어서, 국민대학교 자연어 처리 연구실, 이 테스트 한번 한 적이 있네요. 이 벡터, 이 벡터가 가장 유사한 것을 검색해보자. 네, 그러면 없죠. 왜 없을까요? 네, 이 KCC 150 임베딩 모델 만들 때 트레이닝 데이터에 이 단어가 없었던 거죠. 이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트레이닝 텍스트에 나타나지 않은 워드에 대해서는 피처 벡터를 만들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패스트 텍스트는 이 서브워드 형태로 이렇게 임베딩을 해요. 그래서 제가 패스트 텍스트로 바꿨더니 음, 자, 여기서도 이제 아까 똑같은 KCC 150 말뭉치거든요. 신문기사 한 1억 5천만 어절, 5천만 어절 정도의 신문기사 둘 다 같은 트레이닝 텍스트로부터 워드 투 백으로 학습시키는 거하고 패스트 텍스트로 학습시키는 게 차이만 있거든요. 패스트 텍스트는 이렇게 출연하지 않은 그런 복합어들도 어, 벡터를 만들어줘요. 떻게 만들어주냐면 뭐 국민대라든지 또는 뭐 학교라든지
자연어 처리라든지 연구실, 각각의 벡터들이 있었겠죠. 이 벡터들을 조합해서 학습 문제에 나타나지 않는 단어들에 대해서도 벡터를 만들어준다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면 패스트 텍스트가 워드 투백보다 무조건 좋으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패스트 텍스트는 트레이닝 텍스트가 나타나지 않은 단어 벡터도 만들어주고, 그것도 이제 뭐 유사도 계산도 하고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음, 그 트레이닝 데이터에 출연한 단어들만 가지고 뭐 덧셈, 뺄셈, 유사도 계산, 이렇게 할 때는 패스트 텍스트보다 약간 정확도가 떨어지는 이렇게 장단점이 있어서 이제 어떤 것을 사용할 거냐라는 문제는 음, 나는 이 트레이닝 텍스트로 트레이닝한 그 단어들, 그 형태소들, 그 단어들에 대해서만 벡터 연산을 할 거야. 그런 경우에는 워드 투백이 적합하고요. 아, 나는 트레이닝 텍스트에 출연하지 않은 이런 이 복합어들도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아. 이런 경우에는 패스트 텍스트로 인베딩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죠. 네. 제가 설명하는 동안에 음, 저희 만들어졌어요. 지금 트레이닝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word to back 퀄리티 어쩌고 점 모델 왜 없을까요? 네, 제가 볼까? 마이너스인데 언더라인을 잘못했네. 어, 워드 투 백 코이키 케이밍 파일 모델 이게 지금 방금 오전 11시 14분에 만들어졌네요. 네. 그래서 20메가쯤 되네요. 아까 400메가 형태소 분석 시퀀스였는데 또 다른 것들은 이제 내부적으로 표시한 내용들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WV 테스트 테스트.py였나요? 네. 네. 이 모델을 로드해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로딩하는데도 시간이 약간 걸리네요. 그리고 지금 테스트한 내용이 뭔가요? 아까 제가 어, 저기 배우하고 여배우 두 개의 그 벡터들 직접 출력해 봤어요. 이 300차원 벡터. 첫 번째 출력된 내용이 300차원 배우 벡터고요. 두 번째 게 300차원 여배우 벡터고요. 그 다음에 유사도 계산을 세 번 했었어요. 배우, 여배우, 배우 남자, 남자, 여배우 이렇게 세 개. 코사인 유사도 계산한 그 결과가 0.06, 0.33, 0.42 출력됐고요. 그 다음 나머지 두 개는 어, 첫 번째 게 남자에 대한 유사도 가장 높은 탑엔 다섯 개. 남자 벡터 가장 유사도 높은 게 다섯 개 벡터가 여자, 남성, 남녀, 징크스 이건 왜 나왔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다섯 개가 출력됐고요. 그다음 마지막 출력된 내용은 남자 플러스 여배우 마이너스 배우 벡터, 이 벡터를 퍼센트 해가지고 만든 다음에 그 벡터하고 가장 유사한 다섯 개의 벡터를 출력했더니 여자, 소녀, 아가씨, 여인, 커플 이렇게 출력이 됐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한글 위키 텍스트에 대해서 음, 형태수 분석도 하고 한글 코드 변환도 하고 그래서 어, 워드 투 백으로 트레이닝도 하고 실제 테스트에서 벡터를 사용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실습을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네,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